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백서랑 관련 개요 자료들입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 역사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 10주년 시점의 기록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비트모빅이 뭐고 또 어떤 핵심 철학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왔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그 잠자는 비트코인 고래를 깨운다. 이 목표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백서를 보면 비트모빅, 그러니까 BTC의 모빅은 2019년 1월 3일이요. 비트코인 딱 10주년 되는 시점에 55만 6,759번째 블록 상태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이걸 이제 하드포크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된 코인입니다. 하드포크. 네.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POW 방식이고요. 채굴을 통해서 코인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1세대 비트코이너로 알려진 오태민 작가가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도 모빅.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소설 모비딕하고 모바일을 합쳐서 그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는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 그러니까 소위 고래들을 깨우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 운영은 오테버스라는 주체가 맡았다고 하고요. 아마 프로젝트 팀과 관련이 있겠죠. 초기 노드는 서울하고 평택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코드는 나중에 생태계가 좀 안정되면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백서의 핵심 아이디어, 이걸 좀 더 파고 들어보죠.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특정 시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56759 블록 이전의 비트코인을 가졌던 사람들은 2019년 1월 3일까지 비트모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기한이 지나면 못 받고 소멸된다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백서 설명에 따르면요. 이게 오랫동안 거래 기록이 없는 말 그대로 잠자는 비트코인 주소들이 정말 주인을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보유자가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아하, 일종의 확인 작업이군요. 그렇죠. 발행량은 비트코인하고 아주 유사하게 설계를 했고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하드포크 이후에 약 2천만 개 정도가 발행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 발행자, 오태민 작가가 초기에 확보했던 물량이 꽤 돼요. 약 1,470만 개인데 이걸 사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안 팔고? 네, 오직 공적인 목적,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것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5개 공개 주소로 나눠서 공개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포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보통 생각하는 에어드롭하고는 완전 다르죠. 2022년 9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동안 책을 사거나 특정 산을 등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거나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직접 들인 사람들한테 약 400만 개를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네, 그렇죠. 참여한 인원도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설, 비용을 들여야 가치를 느낀다. 이걸 실험한 부분인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참여자의 실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 겁니다. 일종의 사회실험 같기도 하고요. 네, 뭐랄까 그런 성격이 있죠. 백서에서는 이렇게 소수에게 비교적 많은 양을 배분해서 초기 커뮤니티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2023년 9월 말쯤에 개인 간 거래, P2P 시장에서 개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이 가설이 어느 정도는 증명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 가격이 형성됐군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나요? 네. 발행자가 보유한 물량 중에서 한 700만 개 정도는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미디어나 IT, 에너지 관련 기업들, 아니면 대학 같은 곳에 무상으로 양도하고요. 기업들한테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발행자가 가진 물량은 소각을 해서 총 유통량을 대략 1,430만 개 정도로 만들겠다. 물론 앞으로 한 100년간 채굴될 양을 포함하면 약 1,550만 개 정도가 되겠지만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트모빅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뭘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을 받지 않고 노력에 대한 대가로 무상 배포했기 때문에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이걸 좀 피하려고 했다는 점. 아, 증권성 이슈 중요하죠. 네. 둘째는 초기에는 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일부러 좀 피했어요.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규제 이슈를 좀 줄이려는 의도였던 것 같고요. 물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의 거래까진 막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셋째는 궁극적으로 발행자가 가진 코인을 없애겠다. 이걸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증권성 시비 없이 블록체인 거버넌스 코인을 얻을 수 있고 또 비트코인하고 호환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고려한 1단계는 그 비용 투입 기반 배포로 자체적인 시장 가격 1달러 이상을 형성하는 화폐 만들기였고 이건 이제 완료되었다고 보는군요. 네, 자체 평가는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이건 예정이고 3단계가 2029년까지 그 비트코인 고래들을 움직여서 소실된 비트코인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단계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초기 계획과는 다르게 2024년 11월 25일에 엘뱅크라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 아, 결국 CX에 상장을 했군요. 네, BNB라는 티커로 상장이 됐고요. 당시 자료를 보면 상장가는 $300였고 상장 직후에는 한 $400 내외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럼 중앙화 거래소 상장 외에 다른 거래 방식, P2P 같은 건 아직도 있나요? 네, 그 P2P 거래 방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빙 매니아라는 앱도 있고 텔레그램 기반의 춘심 심부름 센터라든지 아니면 P2P 코인 마켓 사이트 그리고 각 지역의 오프라인 모임 공간인 모빅 회관 같은 곳에서도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 다양한 방식이 있네요. 네,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P2P 마켓 중 하나인 모빅 마켓이라는 사이트는 지금은 임시 중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비트모빅은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시작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가치를 얻는다는 아주 독특한 철학으로 배포가 됐고 그렇죠. 화폐 현상을 재현하고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비트코인 고래를 깨우는 그런 단계적인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초기 계획과는 다르게 중앙화 거래소에도 상장되는 변화도 겪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초기 비트코인의 그 가치 형성 과정을 실험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 이런 사회 실험적인 성격하고요. 또 동시에 비트코인 생태계의 오랜 고민거리인 잠자는 코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목표,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상당히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금 조달이나 상장 중심의 프로젝트와는 확실히 결이 다르죠. 네, 발행자가 코인을 직접 팔지 않고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려고 했던 이 실험. 여러분은 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장 논리가 지배적인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모빅 프로젝트 백서 및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